고항시 국민협회 시인 송재범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장에서 태어나신 일석 이승 선생, 국어학자 겸 시인이시고 수필가이신 이승 선생의 생애와 조선 어학회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일석 이승 선생은 1896년에 우리 의왕시 양지편 마을에서, 그 포일동의 양지편 마을이 되겠습니다. 포일동 양지편 마을에서 당시 통정대부 구한말에 정삼품벼슬을 하셨던 이종식 선생의 오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셔서 5살까지 이 양지편 마을에 사시다가 5살에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그 당시는 학교가 없어서 다니시지를 못하다가 13세 때 한성 외국어 학교가 생기면서 영어부에,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또 한일합방으로 2년 다니다가 또 그만두시고, 또 몇 년 후에 경성고보로 진학을 하셔가지고 지금의 그 경기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또 1년을 다니시다가 일본인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또 자퇴를 하셨습니다. 그랬다가 또 2년 후에 18세 양정의수 법학부에 들어가셨다가 또 학제개편으로 양정의수이 전문학교에서 고등보통학교로 개편이 되는 바람에 또 자퇴를 하셨습니다. 그랬다가 그 이듬해 중동학교 야간부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학교에서 만난 분이 백농 최규동 선생이십니다. 최규동 선생은 중앙학교에도 그 대수를 가르치러 다니셨는데, 그 중앙학교가 그 당시에 인천 김성수 선생에 의해서 설립되어 가지고 그 인연으로 중앙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하셨습니다. 그랬다가 1918년 중앙고보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또 지나갈 학교가 없으니까 또 23살까지 학교를 또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성 방직에 재직을 하시다가 마침 뜻을 두고 있던 조선어 공부를 하고 싶으셨는데, 그때 보셨던 게 주시경 선생님이 쓰셨던 국어 문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문법이라는 책을 접하시고는 내가 이런 학문도 있구나 하고, 그 우리 국어의 연구를 평생의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했는데, 조선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어서 못 가셨습니다. 그랬다가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되면서 거기에 법문학부가 생기고, 그 법문학부 안에 영어부하고 조선어부가 생긴다는 걸 아시고는 다시 만학의 길을 결심하시고 경성제국대학 2년차 1925년에 경성제국대학에 당당하게 시험을 보시고 2회생으로 입교를 하십니다. 나이가 30이셨습니다. 30. 경성제국대학에 들어가셨을 때 연세가 우리 나이로 30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만학의 그 열정으로 젊은 어린 동생들 같은 학생들하고 같이, 그 당시 경성제국대학 2학년에는 유진호 학생이 있었고, 1학년에는 그 메밀꽃 필 무렵에 이효섭 선생하고 같은 학년으로 10살이나 차이 나는 동생들하고 참 만학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때 조선어학부에는 우리 일본인이면서 우리 조선어를 연구해 주셔서 동경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오쿠라 신베이라는 교수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오쿠라 신페이 교수는 1910년에 동경제국대학 어문학부 박사과정을 마치시면서 써낸 논문이 우리 신라 향가와 이두에 관한 연구, 이거를 논문으로 제출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오쿠라 신페이 교수 밑에서 3년 동안 조선어를 제대로 어문학적인 체계를 밟아가면서 공부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학부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30년에 이 경성제국대학을 5년제였으니까 졸업하시고 바로 취업을 한 곳이 경성사범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그래서 30년에서 32년까지 2년 동안 경성사범에서 교육 생활을 하시다가 1932년에 이화여전, 그러니까 배제학당의 설립자이신 아펜젤라 박사의 따님이신 아펜젤라 학장 밑으로 거의 교수로 취임하셔서 이화여전에 가셔가지고 참 우리 조선어를 강의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30년대 이화여전에는 월파 김상룡 시인 월파가 영어를 가르치고 계셨고, 이거 뒤에 문장지를 창간했던 이태준 선생하고 정지용 선생이 같이 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화에서 쭉 후학들을 지도하시다가 1939년에 우리 조선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그 일본의 교육 정책 때문에 조선어를 못 가르치고 오히려 일본으로 유학을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오쿠라 신페이 교수가 그때 동경제국대학에 동경제국대학 학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하려고 그랬더니 입학시험 보기 전에 오쿠라 신페이 교수를 찾아가서 조선어를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랬더니 참 경성제국대학에서 나한테서 배웠는데 무슨 입학시험을 보느냐 이래가지고 동경제국대학에 입학을 하셔서 2년 동안 거기서 조선어를 연구하시고 다시 귀국하십니다. 그래서 이화여전에 계시다가 그게 이제 1942년이 되는데 그해 3월에 귀국하셔가지고 그해 터진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시게 됩니다. 이 조선어학회는 처음에 1924년에 주시경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김두봉 이런 제자들이 만든 그 광문회라는 회가 시발이 되었는데, 그 뒤에 1926년에 이것을 조선어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개칭을 하면서 이 모임을 확대시키게 됩니다. 그랬다가 1931년에 이 조선어 연구회가 우리말, 그러니까 조선어 큰사전이라는 그거를 편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1931년에 일본인이 먼저 이 조선어 연구회라는 것을 총독부에다가 문교국에 등록을 하는 바람에 명칭이 조선어학회로 개칭이 되는데, 이때 30년에 경성제대 조선어과를 졸업하시고 이 조선어 연구회에 들어가셨는데, 다음에 조선어학회가 되고 난 뒤에 이공로 선생이 맡아오던 간사장직을 맡아가지고 해방 때까지 조선어학회의 간사장으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 큰사전을 펴내기 위해서 1931년부터 우리 조선어학회가
낱말 우리 조선말 낱말 카드를 만들고 이런 작업을 펼쳐나가던 중에 1942년에 거의 그 낱말 카드가 완성되어가던 순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모든 것이 중지가 됩니다. 이 조선어학회 사건은 42년 10월 1일에 본격적으로 학자들이 검거되기 시작해가지고 해방이 될 때까지, 해방의 그날까지 함흥 형무소에 전부 다 우리 국어학자들이 수감되는 그런 수모를 겪은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일본의 경찰에 의한 조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니, 함경남도 홍원에 한 그 여학교 영생 여중이라고 있는데, 그 여학생의 박영옥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박영옥이라는 학생의 일기장 속에서 국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징계하였다 하는 한 구절이 나오는데, 이 박영옥 학생은 삼촌인 외삼 자아버지인 박병식이라는 삼촌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박병식이라는 삼촌이 그 홍원역 앞에 전진역이라고 하는데, 전진역에 친구를 마중 나갔다가 일본 고등계 형사에게 불신검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태평양 전쟁 시기라 전부 다 군복을 입고 사람들이 모든 일상을 그냥 보던 시절인데, 한복을 차려입고 나가서 수상하게 본 것들이 믿게 본 그 고등계 형사에게 불신검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뒤에 아무 그 흔적이 없자 고등계 형사 3명이 이 박병식이라는 청년의 집을 압수수색하러 나오게 됩니다. 이 박병식은 와세다 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마침 그때 졸업하고 홍원에 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때 홍원, 그러니까 어업조합장 겸 유경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이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압수수색을 나왔다가 조카가 마침 여름방학이라 와 있었는데, 그 조카 방까지도 압수수색을 하다가 그 우연하게 일기장을 압수해가는 바람에 그 글 속에서 나왔던 게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 국어를 사용하는 학생을 징계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194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을, 조선어를 가르치지 못하고 일본어로만 수업을 하게 돼 있는데, 당시로 생각할 때는 그 국어를 사용하는데 징계를 받았다, 이게 일본어를 사용해서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와전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등계 형사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조선인 형사였습니다. 안정목이라는 그 형사가 이걸 옳거니 하고 자기 공명심을 발휘하느라고 뭐라 그럴까요? 출세에 휘둘려 가지고 조선어를 가르치던 선생,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생학교에 정태진 선생이라고 있어서 이 미국 콜롬비아 대학을 유학하고 돌아와 온 사람인데, 철학과 교육학을 연구하고 와서 여기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민족의식 같은 것을 수업 중에 고양시키는 교육을 하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이 안정목 고등계 형사에게 그 홍원 경찰서로 잡혀와가지고 여학생들이 매를 맞는 그런 고문 속에서 실토한 것이 정태진이라는 선생이 우리에게 그 조선어로 교육을 했었노라, 이런 그 실토를 하게 되면서 정태진 선생을 제가 구속하게 됩니다.
이 정태진은 그 당시에 조선어학회에 낱말 카드를 정리하고 하던 그 영생학교를 퇴직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조선어학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터진 게 조선어학회가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단체다. 이런 그 뭡니까? 와전된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33명에 달하는 우리 학자들을 서울에서 종로서, 본정서, 서대문서 3개 서를 통해가지고 33명을 연행에다가 함흥 교도소에다가 수감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뭐라 그럴까 없었던 그 민족 의식을 고양하는 단체로 완전시켜서 3년에 걸친 해방 때까지 이승 선생, 최현배 선생, 그다음 정윤성 선생, 이 정태진 그리고 그 이공노 선생 이분들은 5명이 해방될 때까지 함흥교도소에 계시다가 해방이 되고 이틀 후에 함흥교도소에서 추록해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8월 17일 날 탄 이 열차가 남북을 오가는 마지막 열차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서울역에 도착하고 나니까 38선이 닫혀버려서 오가지 못하게 되었노라고 18일 날 그 통보를 받고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어학회가 다시 해방이 되면서 하지 군정부에 의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국어 교과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국어 교과서 편찬 작업과 조선어 컨사전 발간을 다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에 6권으로 계획됐던 제1권이 1947년에 나오고 1948년에는 미국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제2권을 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권, 4권은 50년 6월에 재본을 하고 4권은 편집 교정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6.25 사변이 터지면서 이것도 우리 조선어 컨사전이 1권, 2권으로만 남게 되고 모든 작업은 중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 일석 선생님이 서울대 교수로 계실 때 문과대 학장으로 계시던 1961년에서 우리말 큰사전이라고 해서 민중서관에서 간행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 대사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 고장에서 태어나신 일석 선생님 참 우리 국어 학계에 있어서도 참 이렇게 최현배 선생이나 이런 참 훌륭한 국어 학자들과 함께 우리 국어 발전을 위해서 참 노력하시지 발자취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꼭 되시고 이승 선생에 대한 어떤 숙모의 정신을 갖다가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석 이승 선생의 성장하고 조선어학회 그리고 조선어학회의 우리말 큰사전 편찬 작업 요거를 한번 이렇게 짚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